오늘은 고대 인도 역사에서 찬란한 황금기를 이룩한 굽타 제국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굽타 제국은 기원 후 4세기부터 6세기까지 인도를 중심으로 번영한 강력한 제국입니다. 이 시기는 인도 역사에서 고전기의 황금시대로 불릴 만큼 위대한 문화와 철학, 과학이 발달하였으며 인도의 전통적인 정체성과 문화적 유산을 형성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굽타 제국의 건국. 굽타 제국이 등장하기 전에 인도는 말 그대로 분열의 시대였습니다. 마우리아 제국이 붕괴한 이후 한때 중앙 집권적 통일을 이뤘던 인도. 아대륙은 다시 수많은 왕국과 부족 세력들이 경쟁하는 혼란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정치적 중심은 약해졌고 북인도 전역은 다양한 소국들이 각자 권력을 잡기 위해 싸우는 형국이었죠. 슌가 왕조, 카샤트라프 왕조, 사타바하나 왕조 등 이름도 낯선 수많은 왕국들이 역사에 잠시 등장했다가 사라지곤 했습니다. 이 와중에 한 가문이 조용히 세력을 키우고 있었으니 바로 굽타 가문이었습니다. 이들은 마가다 지역, 지금의 비하르 지방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소규모 왕국의 지배 가문이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세력을 확장하면서 이 정치적 공백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굽타 제국의 창시자로 알려진 찬드라 굽타 1세는 전략적으로 매우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군사력보다는 결혼 동맹을 통해 기반을 다졌습니다. 당시 북인도에서 영향력이 컸던 리차비라는 왕국의 공주와 정략 결혼을 맺은 것이죠. 이 결혼은 단순한 가족 간의 결합이 아니라 리차비 가문의 정치적 네트워크를 굽타 왕조가 고스란히 흡수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마치 외교와 내치를 한 번에 해결한 묘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찬드라 굽타 1세는 이후 스스로를 마하라자디라자, 즉 왕중의 왕이라고 자처하며 굽타 왕조의 위상을 공식적으로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수도를 파탈리푸트라로 옮겨 행정 중심을 구축하고 인도 북부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넓혀 나갔습니다. 그의 통치는 비교적 짧았지만 다음 세대인 사무드라 굽타가 본격적으로 팽창 정책을 펼칠 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한 것이 바로 찬드라 굽타 1세의 업적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굽타 제국이 이렇게 시작부터 군사 정복이 아닌 관계와 안정 중심으로 성장했다는 점입니다. 마치 바위에 천천히 물이 스며들듯 거대한 제국은 그렇게 조용하고도 견고하게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찬드라 굽타 1세와 사무드라 굽타의 업적. 굽타 제국의 진정한 시작을 알린 인물은 바로 찬드라 굽타 1세였습니다. 이름만 보면 마우리아 제국의 창건자 찬드라 굽타 마우리아와 헷갈릴 수 있지만 이 둘은 전혀 다른 시대의 인물입니다. 굽타 제국의 찬드라 굽타 1세는 기원 후 4세기 초에 등장하여 수많은 지역 세력들이 혼재하던 인도 북부에서 조용히 중심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찬드라 굽타 1세의 가장 결정적인 한 수는 전쟁이 아니라 결혼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리차비 왕국의 공주와 결혼하면서 동맹과 권력을 함께 얻게 됩니다. 이 정략 결혼은 단순한 혼인이 아니라 정치적 자산을 통째로 획득한 것이나 다름없었죠. 이 덕분에 찬드라 굽타 1세는 마가다 지역을 중심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넓혀나가며 굽타 왕조의 기틀을 다지게 됩니다. 그는 자신을 마하라자디라자, 즉 왕중의 왕이라고 칭하며 단순한 지역 군주가 아닌 제국의 황제로서 위상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수도를 고대 마우리아 왕조의 중심지였던 파탈리푸트라 파트나로 정하며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찬드라 굽타 1세는 군사적 정복보다는 정치적 통합과 기반 다지기에 집중하여 굽타 제국의 토대를 확고히 만들었습니다. 그의 뒤를 이은 인물이 바로 사무드라 굽타입니다. 찬드라 굽타 1세가 씨를 뿌렸다면 사무드라 굽타는 그 열매를 풍성하게 키운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무드라 굽타는 흔히 굽타 제국의 나폴레옹이라고 불릴 정도로 뛰어난 정복자였습니다. 그는 기원 후 335년경부터 통치하면서 북인도의 대부분을 굽타 제국의 깃발 아래 통합하는 데 성공했죠. 그의 정복 활동은 인도 전역에 걸쳐 있었습니다. 북부 지역은 직접 통치로, 남부의 여러 왕국들은 조공국이나 속국으로 삼는 방식으로 광대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의 업적을 기념한 알라하바드 기념비에는 정복한 수많은 왕국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을 정도입니다. 이 비문을 통해 우리는 사무드라 굽타의 군사 전략과 외교 기술이 얼마나 정교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사무드라 굽타는 단지 군사적인 정복자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술과 학문을 아끼는 군주이기도 했는데요. 직접 시를 짓고 음악을 연주했으며 문학과 문화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전해집니다. 금화에는 그가 비나를 연주하는 모습이 새겨져 있을 정도로 문화적 자질이 뛰어난 군주였습니다.
요약하자면 찬드라굽타 1세는 조용하고 전략적으로 굽타 제국의 문을 열었고, 사무드라굽타는 군사력과 문화적 후원을 통해 그 문을 활짝 열어젖힌 인물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리더십이 맞물리며 굽타 제국은 황금 시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굽타 제국의 전성기. 굽타 제국이 인도의 황금기로 불리는 찬란한 전성기를 맞이한 시점은 바로 찬드라굽타 2세의 통치기입니다. 그는 사무드라굽타의 아들이자 굽타 왕조의 최고 전성기를 만들어낸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찬드라굽타 2세는 단순한 군주가 아니라 전략과 외교, 문화와 학문까지 두루 갖춘 입체적인 통치자였습니다. 찬드라굽타 2세는 선대 군주인 아버지 사무드라굽타가 확장해 놓은 영토를 기반으로 더욱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정한 명성을 얻은 이유는 단순한 영토 확장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는 굽타 제국을 제국이라 부르기에 손색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정치, 군사, 문화 모든 면에서 인도의 정점에 올려놓았죠. 그의 가장 대표적인 업적 중 하나는 바로 서인도 지역의 사카족 정복입니다. 사카족은 오랜 세월 동안 인도 서부 지역에서 막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찬드라굽타 2세는 이들을 정복하면서 오늘날 구자라트, 마라, 카티아와르 등지를 굽타 제국의 지배 아래 두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정복을 통해 굽타 제국은 아라비아에 접근할 수 있는 해상 무역로를 확보하게 되었고, 이는 국제 교역과 경제 성장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찬드라굽타 2세는 문화의 후원자로서도 유명했습니다. 그는 예술가와 학자들을 궁정으로 불러들였고, 문학, 수학, 천문학, 철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궁정에는 나바라트나, 즉 9개의 보석이라 불리는 9명의 천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중에는 고대 인도 최고의 시인으로 꼽히는 칼리다사도 포함되어 있었죠. 칼리다사는 오늘날까지도 사랑받는 고전 문학 작품들을 남겼으며, 그가 창조한 언어의 아름다움은 굽타 시대의 문화를 대표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인도 서역 간 교류도 활발해졌습니다. 중국의 승려 버편이 인도를 방문해 찬드라굽타 2세의 통치 아래 평화롭고 번영한 나라의 모습을 기록한 것도 이 시기의 특징입니다. 버편은 굽타 제국의 도로, 행정체계, 불교의 상황 등을 상세히 남겼는데, 그 기록에는 당시 인도가 안정되고 윤리적인 법치를 시행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 가득합니다. 찬드라굽타 2세는 직접 전쟁터를 누비는 무인형 황제이자 문화와 예술을 사랑한 문예군주였으며, 무역로를 개척한 경제 통치자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통치한 기간 동안 굽타 제국은 가장 넓은 영토와 가장 높은 문화 수준, 그리고 비교적 평화로운 내정을 동시에 누리게 되었죠. 결과적으로 찬드라굽타 2세의 시대는 굽타 제국이 가장 찬란하게 빛났던 시기였습니다. 후세의 사람들은 이 시기를 마치 고대 인도의 르네상스처럼 떠올리며 인도 문명의 황금기를 상징하는 상징적인 순간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문화와 사상의 황금기. 굽타 제국의 전성기는 단순히 영토가 넓고 군사력이 강하다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의 진정한 위대함은 바로 학문과 예술, 종교와 철학이 눈부시게 꼽힌 지성의 시대였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검보다 펜이 더 빛나던 시대였다고도 말하죠. 당시 굽타 왕들은 학문과 문화를 적극 후원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찬드라굽타 2세의 궁정이 있었습니다. 이 궁정에는 나바라트나, 즉 9명의 보석 같은 지성인들이 모여 있었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빛났던 인물은 고대 인도의 셰익스피어라 불리는 칼리다사였습니다. 그의 희곡과 서사시는 지금도 인도 문학의 최고 걸작으로 손꼽히죠. 학문 분야에서도 굽타 시대는 눈부셨습니다. 아리아바타는 굽타 시대를 대표하는 천문학자이자 수학자였습니다. 그는 제로의 개념과 원주율 계산, 지구의 자전 개념까지 논하며 후대 과학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외에도 의학, 수학, 철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많은 지식인들이 활동하며 굽타 시대를 지식의 황금기로 만들었습니다. 한편 종교와 철학의 조화로운 공존도 이 시기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브라만교를 바탕으로 한 힌두교가 국교로 자리 잡긴 했지만, 불교와 자이나교도 함께 번성하며 서로 다른 종교가 상대의 가치를 인정하고 공존하는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이 시기 힌두교는 신화적 요소와 다양한 신앙이 조화를 이루며 오늘날의 형태로 발전해갔고, 예술적으로도 비슈누와 시바 같은 신들의 조각상과 사원 건축이 활발히 만들어졌습니다. 굽타 시대는 전쟁이 아닌 지식과 예술, 신앙과 관용이 제국의 정체성을 만든 시기였습니다. 바로 이 점이 굽타 제국을 단순한 군사 제국이 아닌 진정한 문명의 상징으로 남게 한 이유이죠. 굽타 제국의 쇠퇴와 몰락. 화려한 전성기를 구가하던 굽타 제국도 영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찬드라굽타 2세 이후의 황제들은 전임자들만큼 강력한 통치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내부의 결속은 점차 느슨해졌습니다. 그 사이 인도의 북서쪽에는 또 다른 위협이 자라고 있었죠. 바로 중앙아시아에서 밀려 내려온 훈족입니다. 말 위에서 활을 쏘는 기동성과 무자비한 공격력은 당시 인도 왕국들에게 치명적인 존재였죠. 특히 스키타 훈족은 5세기 중반부터 굽타 영토를 끊임없이 침입하면서 국력을 크게 약화시켰습니다. 이에 맞선 굽타 황제들도 있었지만 이미 전성기의 영광은 빛을 잃은 뒤였습니다. 더불어 중앙 집권 체제가 흔들리며 지방 영주들이 독립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고 제국은 더 이상 하나의 커다란 힘으로 뭉쳐있지 못했습니다. 경제적 기반이 약해지고 동전 주조의 질도 떨어졌으며 문명과 예술도 점차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죠. 결국 6세기 후반 굽타 제국은 하나의 통일 제국으로서의 모습을 잃고 여러 개의 작은 왕국들로 분열되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